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가 불탔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는 공습 직후 사망했습니다. 세계는 이란이 이 전쟁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 발발 5주 차인 지금 이란의 하루 석유 수익은 오히려 전쟁 이전의 2배가 됐습니다. 하루 약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0억 원을 벌고 있는 겁니다. 폭격을 맞으면서도 돈을 버는 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란은 북쪽으로 카스피해, 남쪽으로 페르시아만,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서쪽으로 이라크와 터키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면적이 한반도의 약 7배 반에 달하는 대국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이란 남쪽 끝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좁은 수로는 폭이 가장 좁은 곳이 겨우 34km입니다. 서울에서 의정부까지의 거리죠. 그런데 이 34km짜리 수로를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하루 1,700만 배럴이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가 수출하는 석유 대부분이 이 좁은 목구멍을 통해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더욱이 이 해협 입구에는 이란이 시료 지배하는 3개의 섬이 있습니다. 아부무사, 데툰부, 소툰부 이 3섬입니다. 이란은 여기에 지대함 미사일과 기뢰를 집중 배치해 해협 300km 해안선 전체를 사실상의 요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섬들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이 전쟁의 또 다른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이 국제 제재를 피해 석유를 파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8년 미국이 핵협정을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선언한 이후 이란은 무려 8년 가까이 제재를 버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란은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마치 근육처럼 단련시켜 온 겁니다. 2025년 9월에는 유럽이 스냅백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어기면 유엔 제재가 자동 재가동되는 장치죠. 국제사회의 압력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공습 5주가 지난 지금 미군은 이란 목표물 11,000여 개를 타격하고 이란 군함 150여 척을 파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왜 이란의 석유 수익이 전쟁 중에 오히려 늘었을까요? 핵심 이유는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는 수출을 못하는데 이란만 자기 배를 통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적대국 선박에게는 막고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우호국 선박에게는 통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차별적 봉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이 역설이 더욱 선명합니다. 전쟁 이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0에서 85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04에서 120달러까지 치솟았죠. 40%에서 최대 70%가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이란이 중국에 팔 때의 할인폭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배럴당 18에서 24달러 할인에서 7에서 12달러 할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유가는 오르고 할인은 줄었으니 이란이 실제로 받는 돈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죠. 바로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훨씬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입니다. 3월 27일 미 중부사령부는 해병대와 해군 3,500명을 태운 트리폴리 강습 상륙함이 중동 작전구역에 공식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제11해 병원정대 2,500명을 태운 USS 복서함도 4월 중순 도착을 목표로 항해 중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 육군 정예 80이 공수사단 2,000에서 3,000명도 중동 파병 명령을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보병과 장갑차 전력을 포함해 최대 17,000명의 지상군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중전만으로는 전세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지상군 투입이라는 가장 위험하고 결정적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군의 최우선 지상 목표는 분명합니다.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하르그 섬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이 섬을 통해 나갑니다. 이곳만 막으면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끊을 수 있죠. 뉴욕타임스는 해병대가 먼저 상륙해 공습으로 손상된 하르그섬 비행장을 수리한 뒤 공수사단을 C-130 수송기로 증원 투입하는 장기전 시나리오를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의 세 섬입니다. 아부무사, 데툰부, 소툰부 이 세 섬은 해협 통제의 열쇠입니다. 이 섬들을 장악하면 이란의 기뢰부설과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해병대 상륙작전의 목표지 중 하나로 이 섬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란은 미군의 하르그 섬 장악 작전에 대비해 함정을 설치하고 추가 병력과 방공 자산을 섬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미 정보 소식통들은 분석합니다. 또한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를 공습해 미군 20여 명을 부상시키며 보복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란의 그림자 함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683척 이상의 노후 유조선들이 AIS 신호를 끄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근 해상에서 석유를 환적해 중국으로 보냅니다. 서류상 원산지는 이란이 아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바뀌죠. 중국 세관 기록에는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말레이시아의 실제 생산량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나옵니다. 이 기름의 정체가 바로 이란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복잡합니다.
3월 23일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한이 다가오자 닷새 유예, 다시 열흘 추가 유예를 선언했죠. 군사적 압박과 협상 카드를 동시에 쥐고 이란을 최대한 쥐어짜는 이른바 강원 양면 전술입니다. 트럼프는 동시에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직접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죠. 거부한 나토 동맹국들에게는 종이호랑이, 겁쟁이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이란의 가장 든든한 뒷배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 이상을 중국 산둥성의 소규모 독립 정유소, 이른바 티포트들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홍콩과 본토의 수천 개 일회용 계좌를 통한 위안화 송금으로 이루어지죠. 달러 기반의 국제 금융망을 완전히 우회하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이란의 전쟁 금고는 계속 채워집니다. 앞으로 이 전쟁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전문가들이 보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해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 섬을 미 해병대가 장악하면 이란의 전쟁 자금줄은 즉각 차단됩니다. 트리폴리 강습 상륙함에 탑승한 3,500명의 해병대가 이미 중동 작전 구역에 도착해 있고 82 공수사단 2,000에서 3,000명도 파병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병대가 하르그 섬에 상륙해 비행장을 복구하고 공수사단을 수송기로 증원 투입하는 장기 점령 시나리오를 보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이란을 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이 급감하는 순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에서 200달러까지 폭등해 세계 경제에 대공황급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유전과 정유 시설에 총력 보복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배후 세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또 다른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협상이 성사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두 차례 최후 통첩 시한을 연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닷새, 다시 열흘을 미뤘죠. 이것이 단순한 우유부단함일까요? 아닙니다. 이 연기 타이밍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유예 결정은 뉴욕 증시 개장 직전이었습니다. 확전 공포로 폭락 직전이던 증시는 이 발표 하나로 급등했죠. 트럼프는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면서 동시에 시장의 충격을 관리하는 양면 전술을 정교하게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 해제와 핵 협상 복귀에 동의한다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란의 그림자 함대와 중국의 구매망은 그대로 남아 제재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로 중국이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란의 가장 큰 자금줄이 끊기며 정권이 급격히 약화되겠지만 현재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이란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단순한 석유 공급처가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미사일의 정확도가 아니라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르그 섬과 호르무즈 입구 세 섬을 실제로 점령할 수 있느냐, 말레이시아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석유 세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국 산둥성의 티포트 정유소들에 정교한 금융 압박을 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이란은 폭격 속에서도 계속 돈을 버는 역설적인 구조가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던져진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군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동참하라고 공개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참을 거부한 나토 동맹국들에게는 종이호랑이, 겁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우리 국방부는 소해안 파병 시 이동에만 한 달,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석 달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생명과 국가 운명이 걸린 사안에서 무조건적 수용은 답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맹의 요청과 우리의 국익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판단할지가 지금 대한민국에 놓인 가장 무거운 외교적 과제입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물가 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이런 충격에 착실히 대비해왔다는 겁니다. 전략 비축유는 현재 약 1억 배럴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 기준 약 92일치에 해당합니다. 에너지 수입 다변화도 꾸준히 진행해 미국산 LNG와 호주산 원유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고유가 시대의 수혜를 받는 조선과 해양 플랜트 산업에서 한국의 경제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중동 재건 사업에서도 한국 건설과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경험과 기술력은 빛을 발해왔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가장 빨리,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준비해온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먼 중동의 총성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